자, 전체 사진을 찍게 되면 필요하게 되는 게 배터리인데요. 코동을 운영하더라도 배터리는 필요합니다. 건전지를 상당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한 번에 8개씩 관측할 때마다 산다는 것은 꽤나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보통 외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납축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축전지는 보통 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뭐 남는 걸 구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뭐 또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저도 이렇게 하나를 얻었어요. 이걸 얻어서 쓰던 거고,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샀던 건데, 이거는 지금 수명이 돼가지고 얻어서 쓰다가 수명이 돼가지고 지금 못 쓰게 돼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쪽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인데 둘 다 자동차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배터리지만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자동차용 배터리고요. 이거는 딥사이클 배터리인데요. 캠핑카라든가 이렇게 그 외부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완전 방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충전을 할 수 없게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완전 방전을 하면 안 된다. 완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저희 같은 이제 별을 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전원을 한 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방전이 돼버리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엔 못 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약간 구조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똑같은 납축전지지만 내부적인 설계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는 많이 사용하고 충전하고 많이 사용하고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딥사이클 배터리입니다. 조금 더 비싸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딥사이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납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필요한데 자동차에 연결해서 하면 충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별보기에 사용하면은 자동차에 뭐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번거롭죠. 그래서 별도로 충전기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싼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굉장히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작은 납축전지를 충전하는 이런 작은 충전기로는 충전이 안 되냐, 충전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과연 충전기를 큰 걸 써야 되냐 하고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제가 5년 이상 사용해본 결과 2A짜리 이런 작은 충전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거 배터리 용량이 70A고 이거 충전기 용량은 2A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전기로 70A를 풀로 충전을 한다고 해도 35시간이 걸려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방전을 하게 되면 충전하는데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충전은 된다는 거, 제가 그 배터리 이걸 사려고 검색하다가 배터리 회사 사이트였던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배터리는 총 용량의 10분의 1 정도의 전류로, 그러니까 70A면 7A죠? 그 이하로 충전하는 게 배터리 수명에 좋다고 합니다. 과충전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2A짜리로도 충전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국내 회사에서 만든 충전기인데요. 제가 산지가 꽤 오래돼서 15년이 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은 납축전지를 충전하던 건데 이걸 그때 계속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축전지를 충전할 때는 과충전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과충전이 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배터리들은 과충전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충전기는 극성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거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아직 콘센트는 연결하지 않았어요. 아직 연결하지 않았고, 자, 이렇게 거꾸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경보음이 울려서 극성을 거꾸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그런 사태를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충전기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제가 코동에 사용할 때는 이런 케이블로, 자, 코동이 6kg 정도 좀 더 나가는데 이게 20kg짜리 배터리를 들고 나가는 게 맞느냐 하는 수도 있지만, 자, 있으니까요. 한번 쓰는 거죠. 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거 코동의 충전 5.5 곱하기 2.1인 것 같은데, 자, 이런 DC 컨센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압 한번 재볼게요. 자, 아마 가운데가 플러스가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건데, 자, DC 놓고,
자, 가운데 극성을 조심해야죠. 13.1V 정도 보이시나요? 13.1V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만약에 이런 케이블을 제작해 가지고 코동에 전 극성을 거꾸로 연결했다, 네, 그럼 100%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동에 이렇게 무거운 납축전지를 쓰는 거는 좀 오바고요. 자, 리튬 보조 배터리라든가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5V 출력이 되죠. USB 출력이 되니까 USB에서 DC 12V로 변환해주는 어댑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USB 5V가 보통 2A를 지원하는데 코동이 12V 1A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약간 부족해도 작동은 되겠죠. 카페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보조 배터리가 없고 기존에 납축전지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만든, 제가 이걸 또 이제 배터리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걸로 한번 배터리로 코동이 코스모스 90GT 와이파이 망원경에 오면은 한번 이걸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건전지도 한번 해볼 거예요. 건전지도 한번 해볼 거지만 이걸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납축전지는 무겁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나는 20kg 정도는 운동에 불과하다 하시는 분들은 딥사이클 배터리와 이런 2A짜리 저렴한 충전기를 구비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코동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무거운 배터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조 배터리에 USB와 12V로 변환해주는 어댑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 팩, 자, 리튬이온 배터리 팩 원가와 제작 방법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와 제작 방법, 장단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